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성경현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성경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실까요? 예, 오늘은 전체 여성 가운데 50%, 즉 2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최소 한 번은 경험한다는 방광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에게서 그렇게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 방광염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성들뿐만 아니라 안에 있으신 남성분들도 채널 앞으로 좀 바짝 다가와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방광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방광염은 요로 감염의 한 종류로 비뇨기계의 한 부분에 세균이 감염된 것을 요로 감염이라고 합니다. 소변에는 물, 염분, 그리고 노폐물 등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지만 세균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세균이 방광 속으로 들어가 소변 속에 번식하게 되는 것을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오줌 소태라고 하여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표현했고요. 한의학에서는 임증이라고 하여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통증에 있는 증상을 통틀어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양방과 한방에서 얘기하는 방광염이 차이가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요로 감염을 임증이라 진단하여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습열의 사기가 하초에 침범하는 경우,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허약한 경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비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 심리적 불안정이 오랫동안 진행돼 발생되는 경우로 구분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단명과 원인에 대한 구분은 다르지만 이로 인한 증상이 비슷하여 임증과 방광염을 유사한 증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증상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급성 방광염과 만성 방광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급성 방광염의 증세로는 소변 볼 때의 통증인 배뇨통,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지만 막상 가면 나오지 않고 소변이 나오더라도 남아있는 느낌인 빈뇨와 잔뇨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참기 어려운 급뇨, 야뇨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변 검사상으로 녹뇨, 혈뇨 등이 나타나며 소변의 냄새가 심한데요. 세균 번식이 더 심해질 경우 상부 요로 감염까지 퍼져서 신우신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고열이나 몸의 통증 등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성 방광염의 증상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배뇨통, 잔뇨감, 빈뇨감이 약하게 남아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1년에 3회 이상 자꾸 재발될 때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상들은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광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려주세요. 네, 방광염은 거의 대부분이 대장균의 번식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대장균은 항문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으로 요도를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방광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즉 대장균이 더 잘 번식하게 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도뇨관, 즉 소변줄을 끼거나 방광경 등의 기구를 사용할 때, 임신, 당뇨병, 항생제 남용 등으로 몸이 균에 취약해진 상태, 변실금, 심상생활로 인한 운동의 감소, 자세의 고정 등의 상황에서 더욱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균이 침범해서 생기는 거군요. 이게 근데 초반에 방광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때 전체 여성 중에 50% 정도가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방광염은 여성에게서만 발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성에게도 그냥 발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방광염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방광염이 거의 드문 이유는 원인균인 대장균이 번식하는 항문과 요도와의 거리가 멀고 전립선 분비물에 항균 물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소변을 잘 못 볼 경우 도뇨관, 즉 소변줄을 끼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균이 옮겨지기가 쉽기 때문에 잘 걸리기도 하고 고령자의 비뇨기 자체가 세균이 자라기 좋기 때문에 방광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청결 관리가 잘 안 되고 가려우면 잘 만지게 되고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에게서 더 많이 생기는 건 요도 길이가 짧기 때문인가요? 이유가 정확히 뭐죠? 예. 여성은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방광염의 원인균인 대장균이 잘 옮겨 다니기 쉬운 구조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도 입구와 항문이 가깝고 남성보다 요도의 길이가 짧으므로 방광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생리기간 중에 정상 세균 방어벽이 약해지기도 하면서 항균 성분이 포함된 전립선 분비물도 남성처럼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균 번식에 취약하며 방광염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여성에게서 좀 더 발생 빈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사실 방광염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속설들이 좀 돌아다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때문에 방광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거짓인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변을 자주 본다고 방광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변을 자주 봐서 균을 빨리 배출해 주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소변을 보고 난 뒤에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거나 직장에서 요도 방향으로, 즉 뒤에서 앞으로 닦거나 할 때는 균 번식에 아무래도 쉽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빈뇨 증상이 심하면서 예를 들어 소변을 보고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새벽에 자주 깨고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봤는데도 잔여감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방광염의 증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건 증상일 뿐이지 이런 습관 때문에 방광염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방광염을 성병의 일종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요도염의 경우에는 임균, 헤르페스, 클라미디아 등의 성병에 해당됩니다. 요도염과 방광염의 증세가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성관계 후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도염의 경우 장복기가 3일에서 10일, 길게는 3주까지로 다양하며 요도 분비물, 소변 볼 때 통증의 배뇨통, 요도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일부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다른 단순 방광염은 성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성병과는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성관계 후에 방광염에 걸리는 빈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는 같은데요. 예, 직장과 요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관계 시에 대장균이 옮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부부관계 후에 빨리 소변 배출을 하지 않으면 대장균이 퍼지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갖지 얼마 안 된 여성들이 방광염에 잘 걸리지만 이는 성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도염인지 방광염인지 진단을 할 때 성병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 방광염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성병인 요도염을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도염과 방광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검사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가진단법도 있습니까? 네, 요도염은 요도 끝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고 요도를 통해 방광 속에 들어가 염증이 나타난 것을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증상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 요도가 4cm 정도 이하로 짧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방광염은 주로 방광염과 요도염을 통틀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소변 검사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전파성 질환, 질염, 성기궤양, 요로 감염 등의 원인균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상을 통해서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이 나오는 부위나 회음부가 아픈 경우,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 냉의 양이 증가하고 냄새가 나며 탁한 경우, 소변이 급한 경우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방광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일단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 번식이 심할 경우에 방광염이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방광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렇게 다른 질환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방광염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에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행성으로 균이 신장 쪽으로 올라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신염으로까지 이행될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고열이나 구역감,
구토 및 요통이 발생하고 합병증으로 신장 농약 및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전신 건태와 함께 오싹오싹하는 한기와 떨림, 열이 38도에서 39도, 때로는 40도나 오르게 되며 허리나 등의 통증, 소변의 혼탁과 빈뇨 등의 방광염 증상에 동반하여 전신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방광염보다 훨씬 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만성 방광염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꼭 증상이 나타나는 초반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네, 뭐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런 경우만 믿고 치료 안 받으시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광염의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균의 번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양방에서는 항생제, 항균제를 쓰게 되는데 오히려 몸에 좋은 균도 죽여버리므로 우리 몸의 면역 밸런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생제의 남용도 방광염의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게 되거든요. 일단 급성적으로 균의 번식이 일어나서 녹뇨가 심하다든지 열이나 신체통 등 신우신염으로 퍼지는 징조가 있다면 항생제를 꼭 써야겠지만 어느 정도 균 번식이 잡혔는데도 증상이 남아있거나 만성 방광염처럼 약한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더 이상 항생제의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럴 때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소변을 시원하게 배출해주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한약을 투여하며 아랫배에 침, 뜸, 다양한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한약재를 증류해서 만든 약침 시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한의사를 모셨으니까 이런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방광염 치료할 때 한방 치료가 갖는 장점이랄까요? 강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생제를 남용할 경우에 요도 입구 주위에 건강한 세균마저 죽일 수 있으므로 항생제의 남용은 좋지 않습니다. 방어 역할을 하는 유익한 세균도 죽으면 해로운 세균이 번성하게 되어서 새로운 요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원인에 따라 한의학적 변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들에 따라 알맞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원인과 해법을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예, 치료 기간 같은 경우에 환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뇨감, 약간의 배뇨통 등 가벼운 증상은 초반에 한의원에 오신다면 항생제를 병용하지 않아도 약 일주일 정도의 한약 치료와 침 치료로도 거의 호전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통증과 잔뇨, 빈뇨 등을 호소한다면 한약 투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만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재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광염은 참 예민한 곳이고 그리고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진짜 재발하기 쉬울 것 같은데 치료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법이 있습니까? 네, 재발이 자꾸 된다면 더욱더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하게는 맥주 한 잔만 먹어도 하루 이틀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무리해도 다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사람의 경우 약간의 무리로 방광염이 걸리진 않습니다. 만성적으로 이완된 사람들이 정상 세균 장벽이 깨져 있는 상태이므로 남들보다 균 번식이 쉬워집니다. 즉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방광염을 예방하는 생활 수칙을 충분히 따라주고 평소에도 침이나 뜸, 다양한 한방 관리로 아랫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면 재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예방법도 있습니까? 예, 소변이 자주 마렵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셔서 조금이라도 더 배뇨를 자주 해야지 균이 세척되면서 방광으로부터 흘러나가게 할 수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참는 잘못된 습관은 방광 속에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주 배뇨하는 것이 요로 감염에 걸리기 쉬운 사람에게서 방광염의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성교 후에는 바로 배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교 중에 세균이 옮겨지더라도 빨리 배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성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항문을 닦을 때 앞에서 뒤쪽으로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크랜베리 주스나 비타민 C 등의 섭취로 방광에서 세균 번식을 막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만 잘 따라 주셔도 방광염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방광염 재발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광염에 대해서 살펴본 닥터플러스 오늘은 한의사 성경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